여기 보시면 지방의 인슐린 저항을 보면 고지방 식사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많이 먹는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고기를 먹는다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고기에는 우리 소화기관에 들어와서 그것이 소화되는 시간과 그다음에 소화되는 영역이 달라요. 특히 우리가 보통 채소를 먹게 되면 채소에 세팅된 위산이라든지 그다음 효소가 나오는데 고기를 소화시키려면요, 설탕을 먹는 게 더 해로울까 고기를 먹는 게 더 해로울까? 굳이 말하자면 둘 다 뭐 같습니다. 뭐 설탕 먹어도 안 되고 고기 먹어도 안 되지만 굳이 말하자면 긴 시간 동안을 본다. 당장은 설탕이 더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설탕은 좀 너무 했고 그냥 우리 탄수화물이라고 볼게요. 탄수화물은 빠른 시간에 혈당을 올릴 수 있지만 병원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지 말고 고기 섭취하라고 하거든. 생선이나. 근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인슐린 저항은 혈당을 낮추기 위한 인슐린의 작용을 이제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방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요, 즉 베타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베타 세포가 죽으면 결국 2형 당뇨에서 1형 당뇨성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필요해요? 이제 인슐린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순간 올라가는 혈당과 베타 세포가 망가지는 그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흔히 대부분 식사 후에 검사해보는 그런 것만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세포가 망가지면 이미 췌장에 인슐린이 이제 없는 거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1927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의과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했는데요. 의과대학생을 두 부류로 2일간 나눠서 이제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근데 저쪽에 패트, 네, 고지방과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가지고 이제 시험합니다. 그냥 너 사탕, 뭐 설탕, 뭐 쌀, 빵, 뭐 다 알아서 먹어. 마음대로 먹으라고 한 부류는 고기만 먹게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이틀 뒤에 혈당을 검사해 보니까 지방을 많이 먹은 애들이, 네, 설탕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애들보다 혈당이 훨씬 높아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가시지만 그죠? 이해가 할 수 없는 문제지만 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2차 실험에서는 건강 학생을 이제 7그룹으로 모았어요. 저기 보면 7그룹으로 모아서 이쪽은 칼로리, 탄수화물과 가운데 이제 프로테인, 그 단백질을 놓고, 네, 여기시죠? 네, 여기 단백질을 놓고 단백질은 양은 일정하게 80. 물론 영양학적으로는 이게 맞나 봐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한 60, 50, 40 이 정도만 충분해요. 40만 드셔도. 특히 신장이 안 좋거나 암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저기서 절반 이상 줄여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례적으로 1, 2, 3, 4, 5, 6, 7, 7명을 다, 근데 칼로리를 이제 열량은 똑같이 만드는 거, 결과물은 2680 네, 칼로리를 만드는 거죠. 네, 성인이 보통 필요한 칼로리가 2500칼로리라고 보시면, 남자가 여자는 2000칼로리. 근데 아무래도 얘네들은 미국 사람이니까 더 많이 사용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과, 지금 비례적으로 지방과 이쪽에 탄수화물을, 지방을 많이 섭취할 것인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건강한 학생을 7그룹으로 모아서 7명을 이렇게 그룹으로 모아서 실험을 했더니 역시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량을 7 단위로 반비례 되게 해서 총 칼로리 2680이 되도록 한 다음에 이 실험에서도 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고혈당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미 알려졌어요. 이제는 그 외국에서는 지방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지방독이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네, 지방독. 그다음에 지방이 혈당에 이렇게 위험하구나라는 부분도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혈당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포도당에 대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당뇨 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고객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글루코스예요, 저게. 근데 이제 1980년대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이해가 이제 분분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라고 하면서 찾아낸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연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찾아낸 발견 같아요. 혈중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네, 들어가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되게 힘든 부분이라. 세포 안에서 몇 단계를 거쳐서 효소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효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효소가 세포 안에서 당이 들어오도록 당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옛날엔 놓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당겨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포 밖에 당분들이 있다가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남은 당은 간으로 가요. 그래서 당뇨를 해결하려면 어디가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간이 좋아야 돼요. 간을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뇨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먼저 들어와서 밖에 있는 포도당을 안에서 당겨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여기서 같이 인슐린과 함께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인슐린이 들어와서 이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방해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고기 먹으면. 그러니까 지방을 우리가 과하게 섭취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화지방을 섭취하면요, 거기서 그 수용체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인슐린 저항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인슐린 저항. 그래서 인슐린의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 단백질이 아니고요, 네, 지방질입니다. 특별히 이 섭취한 지방이 많으면 어디에 지방이 쌓인다 그랬죠? 우리 중성지방이 두 군데 쌓인다 그랬잖아요. 한 군데는 지방 근육세포에 지방이 축적이 되고 혈액 속에 소량의 중성지방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혈중 지방이 높으면 만약에 LDL이 이제 산화 물질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냐 아니면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나쁜 콜레스테롤 자체는 없습니다. 양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바꿔 생각해야 돼요.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유리기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산화 물질로 인해서 인슐린 수용체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보통 기름기 많은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고기라든지 이렇게 튀김 종류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이 바로 오는데 그것이 유효 시간이 몇 시간이 될까 봤더니 3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3시간. 그러니까 설탕을 먹어서 당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위험한 일이지만 고기를 먹어서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를 생겨서 당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낮추면 당뇨도 해방될 수 있다. 이 말은 살 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상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면 당뇨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지방 섭취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방독. 아까는 말씀드렸죠.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당뇨 환자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상황들을 보면요, 절대로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병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당분을 탄수화물을 이만큼 먹었으니까 비례적으로 인슐린이 더 많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전혀 잘못된 표현입니다.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게 참 많은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세포 작용이에요. 세포. 봤었죠? 세포의 수용체, 인슐린 수용체 문제라든지 지금 세포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적으면 당뇨에 걸립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뭐만 해도 낫는다라고 하는 그 수식어에 딱 한 가지, 운동만 해도 낫는다. 또 한 가지, 섬유질만 먹어도 낫는다. 고기만 안 먹어도 낫는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당뇨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인슐린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만 열심히 하루에 1시간, 2시간 하면 당뇨 환자가 혈당이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 이유가 바로 세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단계고 2단계로 갔을 때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 거쳐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네, 저기 밑에 보면 췌장의 베타 세포에 쌓여진 지방으로 인해서 베타 세포가 죽어버려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베타 세포가 죽으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뭐를 만들어냈어요? 인슐린을 만들어냈는데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면 굉장히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인슐린 부족의 이제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 베타 세포가 왜 죽는지를 봤더니 지방 과다 섭취에서 일어나요. 근육과 간, 췌장에 지방이 축적이 되면은 그 지방으로 인해서 독이 생깁니다. 형성이 됩니다. 그럼 그 지방독 때문에 지금 이런 세포들이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거, 당뇨가 있을 때 절대로 뭐 먹지 말자, 고기 먹지 마. 그리고 고기를 계속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우유를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고기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유나 고기를 먹으면 뼈가 더 약해져요. 그리고 골다공증 현상이 고기나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이거는 소화기관에 비례되는 거예요. 뼈가 튼튼하려면 칼슘이 필요하고 뼈가 튼튼하려면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 D가 필요하고 비타민 D가 있으려면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런 개념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